안녕하세요, 물리 김연아입니다. 자, 우리 리뷰 테스트 13회차 1번 보시면 요거는 간단하게 전기시 쌍극자 주변의 전위 따라서 4파이 유전율 분의 1 거리 제곱 분의 q d 코사인 세타, 약간 특이한 게 r 제곱이 들어간다 라는 부분이었고, 자, 그런데 이제 조건을 뭘로 들었냐면 4파이 유전율 분의 1이 또 다른 단어로 쿨룽 상수죠. 그래서 그게 9 곱하기 10의 구승 어쩌구야 라고 드렸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죠. q 곱하기 t 벡터, 요걸 우리가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죠. 그래서 qd 자체가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대입만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9 곱하기 10의 구승, 자, 제가 거리는 0.1m로 드렸으니까 0.1의 제곱,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그리고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숫자가 좀 겹치고, 그죠? 3.6도 2개 있고 1.8은 3개 있고, 뒷자리가 다르니까 뒷자리 계산까지 좀 신중하게 조금 차분히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어쨌든 여기는 2 남고 2 곱하기 9니까 18 곱하기, 자, 이제 10자리만 계산하면 되죠. 그럼 19승 있고요, 마이너스 15승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0.1의 제곱이니까 어차피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됐을까요? 근데 분모에 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2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따라서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에다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승. 근데 1.8로 표현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1.8을 앞으로 빼면 1.8 곱하기 10이니까, 그럼 뒤에가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면은 구 모양으로 이제 분포하고 있는 전화가 나왔는데, 우선은 내부에는 이제 3Q, 알짜 전화가 3Q짜리 부도체 9가 있고, 근데 분명히 반지름 메인 부도체 9라고 했으니까 9 껍질이라고 하지 않았죠? 그죠? 9라고 했죠. 즉, 따라서 뭐 색깔은 지금 안 들어와 있긴 한데, 내부까지 얘는 균일하게 분포되고 있는 부도체 9예요. 그다음 바깥쪽에는 두께감이 있는 알짜 전화 마이너스 2Q의 도체구 껍질이 있고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 보시면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을 해서 도체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의 전하 분포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안쪽 면 같은 경우에는 요 부도체 플러스 3Q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3Q가 유도가 되고, 바깥면에는 도체만의 알짜 전압 마이너스 2Q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Q가 유도가 되겠죠. 사실 이제 그걸 질문을 한 게 기억이에요. 대신에 면전화 밀도라는 걸로 물어봤죠. 그럼 이때 면전화 밀도라는 건 별도로 외운다 이런 거 아니죠. 면에 대한 전화 밀도니까 면적으로 전화량을 나눠준 거다. 자, 그럼 우리가 시그마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가 B, 안쪽 면에 대한 전화 밀도니까, 그죠? 그럼 4 파이 B 제곱분의 전화량이 크기가 3Q, 그죠? 그럼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아이가 바깥쪽. 그러면 거기 이제 반지름이 C니까 면적이 4파이 C 제곱분의 전화량이 2Q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시그마를 대입을 해라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공통적인 기호가 뭐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나올 것 같은데,
4파이분의 Q라는 게 있죠. 그래서 4파이분의 Q가 시그마 곱하기 3분의 B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기를 여기에다 4파이분의 Q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어이구야, 여기를 왜 2Q라고 썼죠? Q죠. 바깥쪽은 플러스 Q가 분포를 하고 있으니까. 자, 따라서 요거 그대로 바꿔서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시그마 곱하기 3분의 B제곱, 그죠? 그리고 C제곱은 분모에 하나 있었고, 그죠? 자, 그래서 보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보기 지문이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요거는 제가 고쳐가지고 맞는 지문으로 다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눠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R이 이제 A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부도체구 내부에서 전기장세가 어떻게 될까? 뭐 얘는 살짝 복습 정도죠. 특히 가우스 법칙을 이용을 하는 거. 자, 그럼 가우스 법칙에 따라서 전기장의 세기는 가우스 면적, 그럼 4파이 R 제곱분의 1 유전유분의 내부의 알짜 전하량 할 건데, 즉 여기에다가 가우스면을 그렸을 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알짜 전하를 쓸 거잖아요. 자, 근데 요거 지금 균일하게 대전된 부도체구에 해당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부피 전하 밀도로 표현할게요. 해설제는 요걸 이제 총 전하량 나누기 총 부피로 표현을 한 것 뿐이에요. 자, 어쨌든 부피 전하 밀도 곱하기 그러면 가우스면 내부의 부피 3분의 4 파이 R의 3승. 그래서 3 입실론분의 부피 전하 밀도 곱하기 R.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거리에 비례한다, 전기장이. 자, 따라서 니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번 요 지점 R은 A인 지점에서의 전위, 요것도 이제 살짝 복습이죠. 그래서 전위는 뭐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지만 추천은 스칼라니까 각각의 분포하고 있는 전하들이 그 지점에 만드는 전위를 다 더하자. 단순 더하기.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A까지만 딱 물어봤으니까 그럼 무한대에서 A까지 적분을 전기장을 해준 게 그죠? 그죠? 그게 전위에 해당이 될 건데 그거를 요렇게 따로따로 바깥쪽에 플러스 Q 안쪽 면에 마이너스 3Q 요 A면에 플러스 3Q 얘네 셋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다. 자, 그러면 우선 플러스 Q 제일 바깥면에 있는 거 그럼 얘는 쭉 면적을 구해올 건데 그죠? 여기까지밖에 구할 게 없죠. 그 안에는 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플러스가 될 거고요. 플러스 전하니까 4파이 유전율분의 1 그죠? 어디까지만 할 수 있다? 우리가 C까지만 할 수 있다. 그래서 C분의 전하량 이렇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안쪽 면 B면에 분포하고 있는 건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될 거고 상수. 자, 얘도 A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데 B까지만 분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B분의 3Q로 들어가면 되죠. 마무리로 A까지 적분하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다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전하 분포를 하고 있는 거고 4파이 유전율 분의 1 거리분의 3Q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묶어가지고 표현을 해라 라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묶었죠. 4파이 유전율 분의 Q로 묶었으니까 C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3 더하기 A분의 3 해서 얘가 맞는 지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하고 기억은 끄트머리 요 부분이 좀 다를 거예요. 요거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거기 맞는 걸로 제가 출제 변경해가지고 나눠드릴 겁니다. 네, 3번 문제 보시면은 요거 이제 딱 질문 자체가 비저항 물어봤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 저항의 의미 비저항 곱하기 면적분의 길이. 그래서 면적과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요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일단 내가 문제 자료에서 알고 있는 게 면적을 알고 있고 길이를 알고 있어요. 그럼 비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저항값 자체죠. 네, 그거를 준 게 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압, 전류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딱 단순히 요거네요. 몸의 법칙. 그죠? 그래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나와 있는 거 쓰면 되겠네요. 0.2A 언제 4V가 걸려 있을 때 이렇게 되죠. 따라서 저항값 자체가 그러면 0.2분의 4가 되니까 25옴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럼 마지막 연산만 해주면 되죠. 25옴이다. 비저항 구해야 되고 길이는 0.2m라고 드렸고요. 나누기 면적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드렸죠. 자, 따라서 비저항값 자체는 그럼 뭐 그냥 무식하게 놨을까요? 20 곱하기 0.2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뭐 어차피 이 자리가 100이 돼 버릴 거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해서 2번을 깔끔하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키르호프 연습하는 건데 요게 그림이 조금 밀렸네요. 나눠주신 자료에 밀리진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이거 너무 보기 힘들다. 잠시만요. 네, 제가 그림을 좀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딱 키르호프 연습을 하는 건데 이제 가변 저항이라는 게 있죠. 가변 저항이라는 건 뭐 당연히 저항 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저항을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걸 조정을 해가지고 전류계 흐르는 전류가 0이 되게 할 거래요. 요 지점에 전류가 0이 되게 만들 거다 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때 RX 값은 얼마야? 요거를 이제 질문을 깔끔하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키르호프 쓸 때 여기서 이제 뭐를 조금 복습을 했으면 좋겠냐 싶었냐면은 당연한 건데 그죠? 닫힌 회로에 장치가 두 개밖에 없으면 얘는 뭐 배열 모양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돌려서 읽으면 무조건 전위차의 합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X하고 Y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그죠? 닫혀 있으면 무조건 전위차의 합은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을 먼저 읽는 거예요. 이쪽을. 즉 여기가 5V이기 때문에 요 100옴짜리 저항에는 5V가 무조건 걸립니다. 그죠? 전류계도 장치 아닙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하는 뭐랄까 엑스트라 같은 아이예요. 조커 같은 아이.
얘도 원래는 이제 저항이 있기는 있는데 이론상의 회로에서는 그런 거 무시합니다. 이 얘기는 그냥 여기 첨가를 할까? 근데 전류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가 없으면 회로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엄청 저항이 작은 걸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항이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압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치에다가 병렬로 연결을 해요. 꼭 그래야 되는 것까지는 아닌데, 왜냐하면 전압이 동의어가 전이차니까 전이차를 측정을 해야 되니까 요 장치의 양단에 연결해서 측정한다 이런 느낌으로 병렬로 연결해줘요. 그러면 얘가 회로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저항을 엄청 큰 거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저항 값이 그냥 무한대다, 전류가 안 흐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질문이 나올까봐 약간 첨언을 했고, 자 그러면 이 105면 5V 딱 걸리죠? 그러면 끝났네. 그러면 왼쪽 구멍도 돌려서 읽었을 때, 그죠? 물론 뭐 크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크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전위체압은 0이 돼야 될 건데, 일단 전류가 안 흐른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그냥 한 줄만 쭉, 물론 이제 암산도 되시는 분들 대부분 있겠지만, 뭐 여기서부터 읽었다라고 치면 플러스 9V, 전류 방향을 읽었으니까 마이너스 5V, 그죠? 요게 X에 걸리는 전압까지 더해버리면 합이 0이 되겠죠. 그래서 X에 걸리는 거는 4V가 돼야 돼요. 그죠? 4V가 돼야 할 거다 라는 걸로부터 우리는 답을 그냥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요? 라고 하게 되면, 자 보시면 지금 전류가 흘러가는 게 이렇게 그냥 한 줄기죠. 그죠? 그러니까 전류에 대해 가지고 지금 105하고 RX는 그냥 직렬이에요. 그죠? 즉 동일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전류까지 구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럼 즉 100대 RX의 B가, 그죠? 5대 4가 돼야 돼요. 그죠? 왜? 라고 물어보면, 같은 전류가 흐르면 저항의 전압값이 비례하니까. 이해되실까요? 자, 따라서 우리는 RX를 구할 수가 있다. 즉 RX 값은 80이네요. 그래서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꼭 해봐야 되는 연습이에요. 자, 마지막 문제 5번 문제인데, 자, 문제 조건에서 지금 이제 5개 R1에서 요 R5까지는 저항값이 똑같다라고 드렸고, 요게 이제 가변 저항이 하나가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A와 C 사이에 합성 저항 값이, 그러니까 결국엔 그냥 이거네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저항의 합성 저항, 합성된 값이, 그쵸? 가변 저항이 0일 때는 X였고 가변 저항이 R일 때는 Y였다. 그때 요 X하고 Y의 B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가변 저항 값 자체가 0이었을 때, 자 그러면 여기는 뭐부터 봐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강의 중에서 이 비스무리한 모양의 꼴이 나오면 1순위가 휘트스톤 브릿지에 해당이 될까, 즉 대각선에 있는 저항의 곱이
0일까? 그러면 지금 가병조항 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곱해버린 게 그쵸? R 곱하기 R 곱하기 R이니까 똑같은 값이죠. 그 얘기는 휘트스톤 브릿지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 요 R3가 있기는 한데 그죠? 여기 지금 어떻게 된다? 전류가 안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 간단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갈래로 나눠져 있고 여기는 지금 전류가 안 흐르니까 없는 회로고 R3 의미 없고 여기 R 하나 있고 여기 R 하나 있고 여기 R 하나 있고 여기 R 하나 있고 그럼 뭐죠? ER과 ER의 병렬 구조죠. 병렬이니까 더하기 분의 곱하기 그죠? 그럼 2 더하기 2분의 2 곱하기 2니까 얼마? 1, 즉 R이 됩니다. 그래서 휘트스톤 브릿지 해당이 된다를 이용해서 요거는 굉장히 빨리 계산이 끝나야 돼요. X에 대한 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변 저항 값이 R일 때 요건 좀 빡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그냥 통으로 묶어서 할게요. 이쪽이 2R인 거고, 그죠? 나머지는 다 저항값이 R인 거고요. 그죠? 그래서 합성 저항을 구해야 되는데, 막 직렬, 병렬, 막 구조가 이게 어떻게 되냐, 그게 잘 안 보여요. 일단 막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것 같기는 한데, 뭐 그것도 확신이 없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뭐랑 뭐를 병렬로 한 다음에 뭐랑 뭐는 직렬로 해야 될까 막 이런 게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때는 뭐를 쓸 거냐면 역시 회로에서 1순위 키르요프를 응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릴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지금 전체 저항을 구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오매 법칙에서 이거 전체에 대해서도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전체 전원장치 전압 그냥 V라고 두면 V는 I 내가 구하고 싶은 전체 저항값 이렇게 되기는 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요 X라고 표시한 요 전체 저항값을 구하는 게 이제 목적이고 그걸 키르요프를 이용을 할 거다. 그럼 생각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일단 이제 키르요프를 써야 되니까 전류에 대한 표시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전체 들어오는 전류 또는 나가는 전류를 I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위로 흘러가는 거를 I1이라고 합시다. 됐을까요? 그러면 밑으로 흘러가는 거는 I-I1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겠죠. 됐을까요?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또 나눠서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가운데 라인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는데 그냥 뭐 내가 뭐 I1을 기준으로 했으면 그냥 자기 맘대로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부호가 반대로 나면 그때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막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해설지하고는 살짝 그 기호가 다른 것처럼 돼버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요걸 이제 미지수를 꼭 추가를 해야 될까 쓱 보니까 요 두 개 합해지면은 어차피 i1이 돼야 되거든요. 요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 합해지게 되면은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흘러가는 거를 i2라고 했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i1 마이너스 i2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어쩔 수 없이 미지수를 하나 더 만들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은 뭐 요쪽 같은 경우 굳이 또 표현을 해야 되나 쓱 보니까 i1 마이너스 i2가 내려와서 여기 있는 i 마이너스 i1하고 만납니다. 그러면은 전체 값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i 마이너스 i2가 돼버리겠죠. 물론 여기를 봐도 그냥 나와요. 전체 빠져나오는 거는 i가 돼야 되니까 여기 i2가 있으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거는 i 마이너스 i2가 돼야지 빠져나오는 게 i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지수를 지금 i, i1, i2 이렇게 이제 세 개를 만들기는 했어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 키르요프를 돌려가지고 지금 제가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만 제가 요 i1, i2를 각각 i로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마지막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고 싶은 작업이 뭐냐면 다시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은 현재 i1이 몇 i인지 하고 i2가 몇 i인지 하고를 구하고 싶어요. 즉 식이 3개까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하나의 기호로만 미지수에 해당하는 2개 i1, i2를 바꾸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2개에 대한 식만 연립을 좀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순환을 요 안쪽 구멍을 하나를 할게요. A, B, C, A, B, C, A, B, D, A 이렇게 왼쪽 안쪽 구멍을 하나 순환을 잡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요걸 하나 순환을 잡을게요. 그래서 2개만 표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 왼쪽에 작은 구멍 순환 따라가시게 되면은 일단은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그러면 전류배양을 읽었으니까 마이너스 i1 곱하기 r 그리고 또 전류배양을 읽으니까 마이너스 i1 마이너스 i2 r 그리고 이젠 전류 반대 방향으로 읽었기 때문에 플러스 i 마이너스 i1 곱하기 2r 이렇게 돼요. 자 지금 뭐 한 거냐면 이거 한번 읽은 거고요. 이거 한번 읽은 거고요. 여기는 합해서 그냥 2r을 한 방에 읽어버린 거고요. 요렇게 지금 순환을 따라가서 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구멍도 식은 써놓고 시작을 해버리면 자 역시 여기도 B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B, C, D, A 요 방향으로 읽을게요. B, C, D, A 자 그럼 B, C에 하나 읽을 거리 있죠. 전류 방향 읽을 거니까 마이너스 여긴 I2라고 내가 놨고 I2R 자 그 다음에 CD 라인 하나 읽을게요. CD 라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류 반대를 읽을 거니까 플러스 I 마이너스 I2 곱하기 R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무리 전류 반대 방향으로 DB 읽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플러스
I1 마이너스 I2 곱하기 R. 한 바퀴 돌아왔으니까 0이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R은 그냥 다 지워져요. 위에 식이든 밑에 식이든 R 자체의 기호는 다 지워져요. 자, 그럼 I에 대해서만 정리를 조금 해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1, 여기도 하나 있죠.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도 하나 있네요. 그럼 마이너스 4i1이 있고요. 그 다음에 i2 보이죠? i2 여기 하나 있죠. 플러스 1 있고요. 그럼 플러스 i2 있고요. 그죠? 그리고 플러스 2i 있죠. 일단 다 써놓고. 자, 그 다음에 아래식을 째려보시게 되면은 아래식 같은 경우에 여기에 i2가 마이너스 1 있고 여기 하나 더 있고 총 3개가 마이너스 1이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 i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i 같은 경우가 하나 있죠. 되셨을까요? 그러면은 i1도 이쪽에 하나 있는데 플러스 i1 요게 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작업은 그 구체적인 이유까지 아직 설명은 안 드렸는데 i1을 각각 i2를 각각 i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작업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를 어떻게 할까 쓱 보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먼저 여기 i2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3i2가 있으니까 위에 거에다가 3을 곱해가지고 더할게요. 지금 여기 숫자가 12가 될 거고 3 될 거고 여긴 6이 되겠죠. 그래서 더해버릴게요. 그럼 더해버리게 되면 i2는 지워지게 되고 그죠? i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i1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i 같은 경우에는 7i가 되겠죠. 따라서 i1 같은 경우는 11분의 7i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구했으니까 그러면 i2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럼 뭐 밑에 식이나 위에 식이나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밑에 식을 선택을 했다. 그죠? 그럼 그냥 뭐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11분의 7을 대입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랑 1이랑 더할 거니까 말로 해야 되니까 힘드네요. 그러면 뭐가 남죠? 11분의 18이 남죠. 그죠? 요게 3i2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럼 i2는 이렇게 한번 지워지니까 11분의 6i다 라는 거를 구해 주실 수가 있게 돼요.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뭐를 할 거냐면은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형광펜 칠한 여기 i1 여기 i2 두 개를 지금 딱 구해 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즉 키르호프에 의해서 A, B, C를 읽어버리게 되면 여기에 전이차는 무조건 전원장치의 전압이 됩니다. 그죠? 즉 닫혀있기만 하면 쭉 닫힌 애로 따라서 읽어버리면 전이차의 합은 0이 돼야 되니까 ABC에 통으로 걸려있는 전압이 전원장치 전압이랑 똑같아야 돼요. 근데 ABC 라인에 걸려있는 게 그죠? 두 개밖에 없어요. R1과 R4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거를 한 거네. 그럼 A, B, C를 따라서 읽으면 그 전압은 V가 될 거다. 그럼 I1 같은 경우가 11분의 7
11분의 7 I R이 됐고요. 그죠? 그리고 R4 BC 라인에 있는 거 R4에 걸리는 게 11분의 6이죠. I2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그래서 I, R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 11분의 13 I, R이 됩니다. 자, 뭐랑 비교하면 될까요? 요거랑 비교하면은 끝나죠. 자, 따라서 여기는 그럼 X가 얼마다? 11분의 13R이다. 전체 전압, 전원장치의 전압은 그죠? 총전류 곱하기 총저항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XUI가 위에 거랑 제 기호를 하필이면 똑같은 걸로 했는데 그거는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따로 구한 거 그러니까 Y가 되겠죠? 고쳐야 되겠다. 문제 Y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한 요 가변저항이 R일 때 합성저항 값은 11분의 13R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설지하고 지금 조금 기호를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잡은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해설지가 여기는 이제 R1은 똑같이 잡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쪽을 제가 여기 내려가는 거를 그냥 I2라고 했어요. 지금 설명한 거랑 해설지하고 기호만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한 거고 방법적으로는 똑같이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5번은 마무리해 드릴 거고 5번은 좀 어렵죠? 그죠? 네. 수고하셨습니다.